오늘의 머릿말.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지키지 못한 맹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하반기에 세운 계획을 다 해일 듯 합니다. 가슴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아쉬움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쉬이 잠이 오는 까닭이요, 매일같이 귀찮기 때문이요, 아직 나의 2026년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윤동주식으로 상반기를 보내는 소회를 적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딩 케미스트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다혜입니다. 일요일 밤이 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벌써 월요일이야? 1월 말에는 벌써 1월이 다 갔어? 하는 생각에 빠져듭니다. 3월 말이 되면 1분기가 다 갔다는 생각에 침울해지는데요. 오늘은 상반기가 다 지나갔다고 하는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또 돌아보면 은은하게 들춰본 책들이 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오늘은 2026년에 사랑받고 주목받은 책 이야기를 나눠보는 월간 케미스트리 시간입니다. 월간 케미스트리는 실제 밀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알아보는 이달의 도서 트렌드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특별히 2026년 상반기 동안 가장 사랑받은 도서들을 소개하는 상반기 결산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 게스트는 밀리에서 홈 운영 담당을 맡고 있는 루이스와 콘텐츠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어거스트입니다. 각자 인사 한번 해주실래요? 안녕하세요, 루이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거스트입니다. 네, 루이스님, 어거스트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한데요. 지난번 리딩 케미스트리 공개 방송 때 배웠던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루이스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진짜 저도 이제 리딩 케미스트리 실제 듣는 분들을 실제로 뵌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도 스태프로 갔지만 되게 떨렸고 얼굴 다들 이제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다음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하게 되면 꼭 여기 이마에다가 루이스 아니, 어거스트 왜요? 이렇게 붙여오잖아요. 굳이? 다들 아마 아셨으면 엄청 반가워하셨을 아, 것 같아가지고. 그랬을까요? 네, 네. 그럼요. 어거스트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희는 올해가 밀리 창립 10주년이라서 여러 가지 특별한 그런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정말 눈썹 휘날리면서 하루하루 치열하게 지내고 있고, 그 10주년 프로젝트를 여러 가지로 기획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 중에 되게 기대되는 것 중 하나가 제가 이번에 오랜만에 책을 만들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네. 기획 편집을 담당을 하게 돼서 오늘 바로 녹음 직전에 파주에 감리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너무 팔불출일 수도 있지만 책이 너무 근사합니다. 어머! 그래서 제가 이따가 자세히 비하인드를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채널 고정하시고요. 그러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동안 정말 이 10주년 관련해서 밀리 분들이 다 각각 뭔가 하나씩 일을 만들어서 하고 계시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도서전 즈음에 아마 하나씩 선을 보이는 것 같아서 어떤 것들이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 마음이고 아마 조금 이따가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거스트님은 최근에 운영하시는 이 프로젝트가 너무너무 많다고 들어가지고 약간 피곤하실 것 같기도 하고 네. 정신 없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옆에서 보면서 진짜 안쓰러웠어요, 어거스트. 근데 밀리는 다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루이스도 네.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일당백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저는 10주년 데이터 리포트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 연말마다 트렌드 리포트 네. 나오잖아요. 그거랑 다르게 진짜 10년의 기록을 이제 아우르는 리포트예요. 그래서 저도 입사한 지 딱 3년 정도 됐는데, 이거 맡게 되면서 정말 제가 없던 그쵸. 10년의 이제 기록을 다 들여다보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생각보다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면 이게 그냥 숫자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쨌든 밀리의 서재가 처음 이제 시장에 나왔을 때 이게 어떤 의미였고 임팩트였는지를 맞아요. 좀 연결시켜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찾아보는 게 저도 되게 의미가 있었고, 이것도 이제 7월 6일에 저희 다 같이 공개되니까 다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상반기 결산편에서는 총 4개의 차트를 소개해 볼 텐데요. 밀리 회원이 가장 많이 읽은 책, 밀리 회원이 가장 높은 별점을 준 책, 밀리의 역주행 책, 또 오늘의 출연자들이 뽑은 나의 2026년 상반기 책까지 순서대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밀리 회원이 가장 많이 읽은 책 탑5를 소개합니다. 어떤 책부터 해볼까요? 네. 먼저 1위는 이미 여러 번 월간 베스트로 뽑힌 책이라서 많은 분들이 예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앤디 위어의 소설 프로젝트 헤일 메리입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 헤일 메리는 제가 본 모든 차트에서 1위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너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런 만큼 재미있어서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문구 관련해서 이제 그 활동하고 있는 카페가 인터넷 카페가 있거든요. 진짜요? 예. 그래서 이제 이제 가면은 문구 관련한, 그러니까 이제 뭐 펜이나 이런 종이 펜 이런 거 하는 데니까 거기 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는 활동 중에 필사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스마트폰 쓰고 누구나 노트북 쓰고 그러니까 펜을 좋아한다고 해도 그렇게 자기가 마음 먹지 않으면 쓸 일이 많지는 않아서 이제 일정 정도 매일매일 이제 필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는데, 그 필사에 어떤 책들이 올라오는지가 제 기준으로는 약간 일반 독자들이 뭐 읽고 있나의 기준인 거예요. 재밌다.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그렇게 막 책이 너무 좋아서 책을 읽고 이런 분들이 아니라 필사를 하려고 적당한 책을 이제 찾아보시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있으면 최근 몇 달 동안은 정말 많은 분들이 프로젝트 헤일 메리, 예, 그 두꺼운 걸요? 예, 그 두꺼운 것 중에서 좋아하는 부분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그거를 좀 몇 페이지 정도로 좀 길게 필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책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분이 필사를 올리면은 댓글로 자기도 이거 하고 있다. 뭐 자기 이거도 너무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같은 책 읽은 사람들 반응이 제일 많아가지고, 이 책을 진짜 많이 보고 있구나. 아마 영화 흥행한 기록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 책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였습니다. 2위는 어떤 책인가요? 네, 2위는 조현선 작가님의 소설 나의 완벽한 장례식입니다. 이 책 지난달에 이제 코코가 소개해드렸었던 책인데, 그때 제가 코코 소개 듣고 귀신계 불편한 편의점이네요 네, 라고 맞아요. 했던 거 기억나시죠? 딱 그런 어떤 힐링물인데 약간의 괴담이 들어간, 그래서 약간 요즘 인기 있는 거 다 있는. 네네네네 그런 책이고요. 이따가 제가 또 저희 랭킹 더 많이 남았는데 그때 힐링 소설이 좀 이렇게 몇 개 들어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 세상이 아직 진짜 따뜻하구나. 이런 책들이 하는 주제들이 있잖아요. 따뜻하지 않으니까 이런 게 인기가 있는 거죠. 그런가? 사람들이 이런 얘기 어쨌든 찾잖아요. 맞아요. 그 사실이 그냥 되게 좋았어요. 그렇죠. 뭔가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읽고 싶어 하고 실제로 읽고 있고라는 게 지표로 나오는 것이기도 하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3위는 어떤 책인가요? 네, 3위는 백억남 작가의 경제경영서 자본주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경제 공부입니다. 올 상반기에 대한민국 정말 불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밀리에서도 주식이라는 키워드가 매일 거의 검색어 상단에 있거든요. 그래서 회원들이 진짜 그 경제서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거웠던 것 같고요. 그만큼 주식, ETF, 재테크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자본주의나 경제 공부도 좀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알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니즈가 되게 폭발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이 책이 아무래도 60만 유튜버 작가님이 쓰시기도 했고, 또 투자의 어떤 실용적인 그런 거 외에도 조금 경제 교과서 같은 그런 개념들이 쉬운 단계로 풀어져 있어서 급하게 좀 경제의 기본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필요한 공부고, 네. 이게 잘하시는 분들 요새 또 진짜 너무 장이 좋아가지고, 기자님도 책 보셨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숫자에 너무 약하고, 이것도 원래 돈 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시죠? 안 쓰는 거. 그쵸. 저 부동산이라고 했어요. 부동산 물론 확실하게 벌겠지만 부동산은 돈이 있어야 버는 거잖아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도 가장 확실하게 벌 수 있는 건 안 쓰는 거거든요. 실제로 왜 얼마를 안 쓰면 실제 얼마의
소득이 있을 때 이자랑 똑같다 이런 거 비교해 보면 사실 엄청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안 쓰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막 하도 막 얘기가 많으니까 그러면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넣었다 뺐다 그래서 이른바 사팔사팔을 한 거죠. 그래서 뭐 번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고 이제 하다 보면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맞아. 제로야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돈 얼마 있지도 않은데 이거를 이렇게 내가 막 새벽에 밤에 막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얼마 그렇게 큰 돈이 아니어서 그걸 그냥 넣어놓고 몇 달 동안 놔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왜냐면 어차피 내가 그걸 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놔뒀는데 그 결과 걔가 제일 많이 불었다. 역시. 근데 문제는 원래 이런 거는 다 시드가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주 작은 돈이 그러니까 쌀알이 뻥튀기가 되었습니다 같은 정도기 때문에 그렇게 큰 적은 없는데 하여튼 근데 문제는 저는 이제 너무 다들 일하는 게 가치 없다 정도까지 간 거예요. 요새 맞아요. 너무 이런 게. 허무주의로.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돈을 주식으로 좀 버신 분들은 특히 이번에 처음 버신 분들은 다들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죠. 너무 허무하다. 내가 일해서 맞아. 막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해서 버는 돈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니까. 정말 돈 복사되는 것 같이 이렇게 번다. 그리고 이거를 내가 더 벌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더 벌기도 어렵고 막 이런 생각들을 다들 너무 하고 있어가지고 진짜 요즘에는 일단 제가 돈 못 벌어가지고 싫다 이런 얘기였고요. 근데 어쨌든 근로의 소중함도 잊지는 말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 다음 볼까요? 네, 4위는 김혜란 작가님의 소설 안녕이라 그랬어입니다. 이 안녕이라 그랬어는 김혜란 작가님이 바깥은 여름 이후에 8년 만에 선보인 단편집이고요. 2025년에 소설가 50인이 뽑은 1위 책이기도 했는데요. 김혜란 작가님은 매번 신간 발표하실 때마다 그 자체로 너무나 큰 화제가 되고 뭐 대중적으로나 아니면 동료 작가님들한테는 항상 굉장히 많은 사랑이랑 지지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김혜란 작가님 책이 4월 1일에 만우절에 거짓말처럼 밀리에 오픈됐다 이제 이런 회원 리뷰도 있었는데 그 자체로 화제가 되어서 상반기 회원들의 많은 기대와 사랑을 받았던 책 같습니다. 저도 김혜란 작가님 소설을 정말 오랫동안 좋아해 왔는데 항상 이번 책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매번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꾸준히 탁월하게 이렇게 예리한 소설을 쓰실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들어서 팬으로서 너무 감탄스럽고 감격스럽고 그리고 또 이제 신영철 평론가님이 책에 평론을 써주셨잖아요. 네. 거기에 김혜라는 오랫동안 사회학자였고 이제야말로 유감없이 그렇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얘기를 모두가 오랫동안 김혜란 작가님 소설을 읽으면서 맞아요. 공감을 해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작가님이 등단을 굉장히 20대 초반에 일찍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때 처음 쓰신 이야기부터 지금까지 세월을 따라서 이제 그쵸. 김혜란 맞아요. 작가님 네.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되게 식상한 표현이지만 그 김혜란 작가님 특유의 그런 렌즈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되게 다양한 이야기를 굴절시키면서 그 안녕이라 그랬어에 담긴 그 안에 인물들 그리고 그 시대의 좌표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변해왔다라는 걸 느끼면서 저도 그걸 읽는 동안 나는 아무 뭔가 변화가 없었던 것 같아. 늘 그 자리였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도 되게 오랫동안 청년 시절을 지나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자취로 옮겨왔다 이런 것들을 소설을 보면서 이렇게 서늘하게 느끼는 부분이 많았어요. 뭔가 세대적인 공감이라기보다는 이 자본주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모습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취향, 뭐 소비, 뭐 타인에 대한 태도, 이런 모든 것들에 배인 어떤 사실 계급적인 감각이라는 게 있다는 거가 그쵸. 그 인물들을 통해서 좀 서늘하고 뜨끔하고 예리하고 또 공감을 하면서 굉장히 보게 됐던 그런 소설 같아요. 정말 최근 들어서는 이 계급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을 정말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고 바깥은 여름하고 이번 안녕이라 그랬어에 실린 작품들이 특히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김연아 작가님 책은 참 신기한 게 단편들 중에서 너무 선명하게 그 이야기나 인물이나 감정 같은 게 너무 선명하게 남아 있어서 예를 들면은 바깥은 여름에 나오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할머니랑 사는 아이 이야기 있거든요. 박찬성과 에반인가? 저는 그 얘기를 노찬성이군요. 네네네. 제가 항상 이름의 성을 헷갈립니다. 노찬성과 에반이라는 이야기 저는 진짜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슬픈 개 나오는 가장 슬픈 이야기. 너무 울어가지고 근데 그것도 있고 그거 말고도 이제 그 인천공항에서 청소하는 맞아요. 예, 청소노동자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 그 이야기도 인천공항 갈 때마다 생각해요. 인천공항 가서 화장실 갈 때마다 그 이야기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그게 그 여행 가는 사람들은 되게 다 기분이 좋잖아요. 설레는 마음이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매일매일 거기서 이 쓰레기를 치우는 화장실 쓰레기 치우는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 냄새에 익숙해진 사람의 감각 같은 게 너무 정확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 책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읽다 보면은 아 이게 어떤 때는 내가 겪었던 거를 알려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도 요 상황에 있었을 법한데 나는 이렇게 느끼지 못했던 이면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해서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고 그래서 아 김연아 작가님 좋아할 수밖에 없고 사실 이 작가님이 처음에 달려라 아비로 처음에 이제 네. 데뷔하셨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제 그때 젊어서 젊은 작가가 대단하다 같은 느낌으로 이 김혜란이라는 이름이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 작가가 이렇게 중견 작가가 되어서 이렇게 우리 시대를 너무 잘 보여주는 맞아요. 예, 이런 작가가 됐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기분 좋고 신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번 책 너무 좋았고 그동안 책 다 읽어오면서도 이렇게 같이 나이 들어가는 예, 작가가 있다는 게 참 좋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5위는 어떤 책인가요? 네, 5위는 박민규 작가님의 소설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내입니다. 그 17년 만에 개정판으로 돌아온 박민규 작가님 대표 소설이고 올해 이제 넷플릭스 영화 파반드랑 함께 이제 돌아오면서 다시 엄청 큰 사랑을 받았어요. 새 청춘의 우정과 사랑을 그린 성장 소설이고 198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해요. 그래서 이게 17년 전에도 되게 그 당시에 사랑받았던 걸로 아는데 다시 돌아오니까 그때 추억을 소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죠. 이번에 이제 처음 보는 20대 분들도 어쨌든 청춘에 관한 이야기다 보니까 되게 공감하는 부분도 많았어가지고 되게 여러 대중들이 다 좋아한 책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제 취향은 아니었는데 전 영화가 더 좋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 줄 리뷰 보면은 소설이 더 좋았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뭐 이거는 다 취향이니까 맞아요. 예, 개취입니다. 그래서 저도 둘 다 보기는 했는데 이 인물 배우들 연기가 좋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영화 되게 재밌게 봤고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누가 주인공인가 오. 하는 부분도 참 이 이야기는 뭐 책을 읽을 때만큼이나 영화를 볼 때도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세 명이 다 존재해야 가능한 얘기잖아요. 맞아요. 이 얘기의 특징은 사랑은 둘만 했어. 근데 세 명이 필요한 이야기야. 그러네요. 라고 하는 좀 독특한 이 구성이어서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사실은 그 연인이 아니라 그 세 번째 네, 사람인 요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구조 자체가 좀 재미있고 이게 또 뭐라고 할까? 되게 그런 젊은 날에만 가능한 관계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친구도 항상 친구 이상의 관계고 애인도 애인 이상의 관계여서 그러니까 적당히가 안 되는 상태 있잖아요. 나이 들면 다 적당히가 된단 말이죠. 예, 뭐 그렇게 큰 기대도 없고 뭐 그냥 적당히가 되는데 그 적당히가 안 되던 시절에 누구하고나 다 이렇게 깊게 연루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이야기여서 그런 면에서 참 아름다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2026년 상반기 밀리 회원이 가장 높은 별점을 준 책 탑5를 소개합니다. 이 차트가 제일 어떻게 보면은 좀 눈길을 끄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읽으신 분들의 평가가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1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밀리 회원들이 가장 높은 별점을 준 책 1위는 별점 4.8에 빛나는 입문서 최태성 선생님의 최소한의 삼국지입니다. 이번에 먼저 회원 리뷰를 몇 개 읽어볼게요. 너무 재미있고 계속 상상하게 돼요. 삼국지 처음이라면 강추. 그리고 다른 회원의 리뷰인데요. 처음 만나는 오디오북이 이렇게 재미있을 줄이야. 쇼츠에 찢은 뇌가 오랜만에 정화된 느낌입니다. 또 다른 회원 리뷰에서는 장대한 이야기를 짧게 정리해 주셔서 전래동화 듣는 느낌으로 아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다들 굉장히 오디오북으로 재미있게 이 이야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삼국지가 사실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고전이잖아요. 근데 뭐 당연히 막상 책을 보려고 하면 너무 거대하다라는 그 감각 때문에 아마 실패하시는 분들보다 시도를 못 하신 분들이 그쵸. 많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이거는 그냥 오디오북으로 켜놓고 그냥 그 정말 전래동화 듣듯이 쭉 너무 재밌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완독에 성공할 확률도 높았던 것 같고 회원분들도 만족스럽게 읽고 평가도 좋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삼국지 읽어보셨나요, 두 분은? 저 안 읽었어요. 어거스트님은요? 저는 그때 이제 만화책으로 63권을 독파하고 이제 최소한의 삼국지로 네. 네, 조금 들어봤습니다. 기자님 엄청 좋아하신다고. 저는 읽기는 다 읽었고, 이게 옛날에는 정말 이게 약간 필수 교양 같은 느낌이었어가지고, 이렇게 요약된 콘텐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있으니까 이걸 보는 건데, 옛날에는 사실은 뭐, 이렇게 요약 콘텐츠가 없으니까 삼국지를 알려면 무조건 전권을 다 읽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저도 읽었는데, 일단은 실제로 책이 재미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삼국지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정말 많은 파생된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 게임도 있고 네. 뭐 영화 너무 많고 뭐 적벽대전 같은 영화도 뭐 몇 번씩 막 만들어지고 이렇잖아요. 근데 삼국지의 교훈은 뭐냐 그래서 삼국지 이것도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유비 같은 리더십이 중요하다. 이게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질게 해야 된다. 근데 유비도 뭐 문제만 있으면 자기 처자식 다 버리고 막 도망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훌륭한 리더인가 이런 생각도 잠깐 해보게 되는 거잖아요. 뭐 리더라는 사람이 어쨌든 가족도 돌보고 자기 가족을 돌보고 나서 나라가 있는 거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가 하면 또 조조식 리더십이 인기가 있던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조도 또 저 옛날에 또 엄청 뭐 머리만 굴리는 이런 못된 사람 같다가 결국은 지켜야 할 걸 지키고 얻어야 할 걸 얻어내는 굉장히 똑똑한 이런 리더다라는 식으로 막 평가를 받다가 막 이런 시대가 있었고 또 뭐 제갈량 이런 뭐 또 이런 책사에 뭐 어쩌고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일단은 삼국지라는 이야기는 그 모든 것을 보여준다. 네, 모든 사례.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사례. 사실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가 있으면 읽다 보면서 아 나는 어떤 길을 갈 것이냐 같은 생각을 좀 비추어서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값어치가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또 한 가지는 이 삼국지가 되게 재밌는 거는 그래서 누가 이기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많다 이거예요. 패배했다고 해도 다 너무 뛰어나고 다 읽다 보면은 너무 인간적으로 매력 있는데 죽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약간 정말 그 마음이 찢어지는 막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특히나 이게 실제에 있었던 인물이고 그러니까 그냥 이야기로만 끝나는 식으로는 아니거든요. 되게 그 감동이 있는데 그럼 누가 이기고 누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느냐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삼국지에 나오는 그들 모두 일단은 인간은 모두 다 죽는다라는 명제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이들 모두가 결국은 그 군웅할거하는 속에서 결국은 다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옛날 사람들이 세계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기기만 하는 사람도 없고 네. 예, 그래서 절대적인 성공의 법칙도 없고 그렇게 어떤 때는 이기고 어떤 때는 짓고 결국은 죽고라는 어떤 이 세상의 흐름 같은 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서의 이야기가 아니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런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보면 좀 더 재밌어지는 게 있거든요. 오, 좋다. 네. 근데 이제 이 요약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넓게 보게 되지는 않으니까. 왜냐하면 한 명 한 명한테 그죠. 감정이입을 할 만큼의 틈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시면 이 전체 이야기를 보시면
왜 이 동양 사상에서의 허무라는 게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가. 이제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어쨌든 예, 최소한의 삼국지 오디오북 저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2위는 어떤 책인가요? 2위는 나태주 시인님의 에세이 너를 아끼며 살아라입니다. 이 책 평균 별점이 4.7점으로 되게 높아요. 우리한테 풀꽃 시로 잘 알려진 나태주 시인님이 강연도 되게 많이 다니시는데 그때 어록이나 이런 메모들을 좀 엮은 책이고 제가 선정한 한 줄 리뷰들 읽어드릴게요. 도파민만 찾아 헤매는 시기에 잔잔한 울림을 주는 책. 메타세콰이어 숲속을 걷는 느낌. 인생을 배우는 책이네요. 잔잔하면서도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삶의 시계를 늘려주는 좋은 글귀 모음집이라고 남겨주신 분들 글을 가져왔어요. 근데 제가 이거 읽어보다가 어거스트한테 읽어주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뭔데요? 가져왔는데요. 제목이 나는 울보다예요. 나는 울보다. 기쁜 일에도 울고 슬픈 일에도 울고 아름다운 이야기에도 울고 슬픈 이야기에도 운다. 나는 왜 매미가 해마다 여름이 가려고 할 때쯤이면 기승을 부리며 울어대는지 그 까닭을 미처 알지 못했다. 얼마 남지 않은 목숨을 아끼고 사랑하기 위해서 매미가 그렇게 성화를 부리며 운다는 걸 알게 된 것은 의외로 요즘 얼마 전이다. 나의 시는 나의 울음. 그것도 여름이 지나가려고 할 때 우는 매미의 울음과 같은 울음이다. 나의 울음이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계속될까? 울어요, 저. 왜 이거를 어거스트가 생각이 났냐면 어거스트가 울보예요. 네. 말 그대로. 근데 저한테 본인이 이렇게 그럴 때마다 나는 왜 이럴까? 이런 말을 되게 한탄처럼 하거든요. 근데 그냥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그게 그냥 어거스트가 삶을 바라보는 하나의 방식 그렇죠. 같았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느끼고 더 삶을 사랑하기 얼마나 때문에 좋아. 잘 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되게 그런 당신도 되게 멋있다라는 말을 이제 해주고 싶었는데 그게 얼마나 전달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시를 보자마자 맞아, 당신이 우는 거는 여름의 매미 울음과 같은 거다. 금방 죽는다는 건가요? 매민의 한철인걸? 뭔가 그러니까 이제 여름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매미가 네. 우는 거잖아요. 너무 좋고 저는 이 나는 울보다라는 시를 나태주 시인님이 쓰셨지만 루이스가 쓴 것처럼 정말. 그렇게 기억하게 될 것 정말요? 같아요. 정말요. 지금 낭송을 듣는데 마음에서 정말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훌륭한 동료들이네요. 네. 이런 동료가 있다는 그런 밀리의 서재입니다. 네, 넘어가시죠. 아니 이 나태주 씨를 생각을 하면 저 옛날에 이제 제주도에 놀러 갔다가 이제 제주도에 사는 지인네 놀러 갔다가 이제 그 지인이 보통 그렇게 가면은 이제 뭐 차 가지고 와서 이제 구경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초여름인가 그래서 이제 습지를 간 거예요. 그래서 습지 구경을 간 거죠. 그래서 사람이 좀 없는 평일날이어가지고 사람이 없는 가운데 이제 둘이서 구경을 이렇게 한참 하고 있는데 이제 저기서 어떤 어르신이 이제 저희 쪽으로 이렇게 쓱 오시더니 네. 그 나태주 시인의 시, 그 풀꽃 시 있잖아요. 뭐 오래 자세히 보아야 보아야 예쁘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마침 그 시를 이렇게 읊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이를테면 이게 기홍도의 시입니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시인 이름이 틀렸어. 네. 근데 저랑 같이 있던 분이 시인이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웬만했으면은 그냥 내 어르신 이렇게 나왔을 텐데 이분이 자기가 시인인데 이제 시인 이름을 틀린 게 약간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그건 나태주 시인의 시입니다. 시트콤 같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그분이 네. 못 들은 척하고 전래 어머.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랬던 추억의 어. 나태주 시인이다. 근데 이제 그럴 만큼 정말 뭐 누구나 한 네, 번쯤은 네. 들어봤고 누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읊을 수 있는 게 건넬 수 있는 시. 예, 정말 그래서 되게 좋은 말 해주고 싶으셨나? 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 이렇게 막
꽃 핀 거 구경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이제 한마디 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하필이면 시인 앞에서 시인 이름을 틀렸다. 아이고. 네, 그런 일이 있었다. 네,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다음 순위는 어떤 책일까요? 3위입니다. 3위는 김나을 작가님의 소설 오늘도 행복을 구워냅니다입니다. 이 책 평균 별점 4.6점으로 되게 높게 이제 평가받은 책이고요. 김나을 작가님의 장편 소설이에요. 행복 과자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굉장히 따뜻한 이야기인데 한 줄 리뷰들 읽어드릴게요. 힐링된다는 게 진짠가 확인해보자는 생각으로 읽기 시작한 책인데 친구한테 사주고 싶네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우리들의 옛 이야기. 오늘 밤 좋은 꿈을 꿀 것 같다. 읽고 나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책. 10년 뒤에 나도 오늘이 무척 그리워지겠지. 이렇게 3개를 제가 선정을 해왔는데 너무 따뜻해. 너무 따뜻하죠? 네. 근데 다 이런 리뷰밖에 없고요. 친구한테 사주고 싶네요. 오늘 대박이죠. 밤 좋은 꿈을 꿀 것 같다. 대체 그래서 이거 김나을 작가님이 이 리뷰들 다 보셔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남겨주시는 데 이유가 있는데 이 책이 뭔가 사회에 맞춰 살던 20대 주인공이 이제 방황하다가 시골로 우연히 내려가서 이제 과자점 차리면서 이뤄진 이야기거든요. 뭔가 힘들었던 20대 시절이 엄청 떠오른다는 리뷰들이 되게 많아서 그래서 이런 이야기 리뷰가 달릴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인 것 같고 이 나을 작가님 거의 첫 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첫 책으로 감동시키다니 대단하시다. 진짜 앞으로가 엄청 기대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책을 읽을 때 책마다 읽은 다음에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책은 뭐 정말 무슨 카프카 말처럼 책은 도끼다 같은 느낌으로 막 이게 뭐야 막 정말 정신 번쩍 드는 책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책 같은 경우는 읽은 다음에 너무 막 괴롭게 느껴지는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러니까 소설 읽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읽은 다음에 따뜻한 얘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또 읽은 다음에 너무 마음 아프고 막 그걸 오히려 좋아해서 소설을 또 굳이 읽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네, 가슴이 아픈 게 걸리면 되게 큰일 나는데 이게 이야기 속에서 겪는 거니까 실제 얘기는 아니니까 좀 오히려 마음 편하게 한참 아파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간접 경험이 가능해서 그런 이야기를 오히려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이야기냐에 따라서 읽은 다음에 이를테면 뭐 책 덮고 잤는데 막 그 책 속 이야기가 꿈에 막 나올 때가 있잖아요. 네. 막 엄청 험난한 네. 이야기가 막 나올 네. 때도 있고 그런데 이런 작품들, 그러니까 힐링 소설들 같은 경우는 이게 현실이 아니라는 거를 알고 있고 이렇게 동화 같은 일은 없어라고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슬프다. 왜 자꾸 없다고 생각하세요, 되게 작가님? 판타지 소설처럼 만드시네요, 이 책을.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지금 약간 어거스트님이 약간 울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저는 아침마다 라디오를 듣는데 네. 뭔가 라디오를 들을 때마다 착한 사람들이 다 라디오를 듣나? 근데 그런 경향이 좀 있긴 이런 하죠.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사연들 있잖아요. 사연들을 읽다 보면은 그걸 듣다 보면은 그런 게 정말 뽑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 세상이 살만하고 저는 그래서 힐링 소설보다는 라디오 사연을 통해서 좀 인류애를 충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말 되네요. 그건 진짜 지금 동시대 말이니까. 네. 그쵸.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보내는 네. 거니까. 네. 저는 아침마다 매일 라디오를 듣는데 거기에서는 그냥 아침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맞아. 그거 너무 다양한 좋죠. 일로 시작하는 맞아요. 분들이 맞아. 아주 짧은 짬을 내서 이 라디오를 음. 듣고 얼마나 많이 위로를 받고 맞아요. 그리고 내 일에 감사하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사실 많은데 그때마다 맞아. 저를 그건 맞는 그게 말이야. 출근 준비를 막 이렇게 무겁게 하다가 그걸 들으면 저는 되게 다시 마음을 나도 잘 잡아야지. 지금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지. 이렇게 생각도 들고 그리고 뭐 대부분 누군가 내 가족과 뭐 연인이나 보고 싶은 사람들을 뭔가 축복하는 그런 얘기들이 사실 아침 방송에는 많은 것 근데 같아요. 진짜 그렇네요. 진짜 많아요. 아침 방송은 진짜 제일 좋은 게 지금 어거스틴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 이제 출근 준비, 그러니까 일테면 나는 지금 출근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지쳤어.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퇴근하면서 문자 보내거든요. 네. 저 뭐 오늘 뭐 무슨 처리하는 날이어서 이제 네. 퇴근합니다. 뭐 다들 뭐 조심히 운전하세요. 뭐 맞아요. 아니면은 무슨 장거리 트럭 운전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든데 지금 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가 나와서 힘이 났어요. 이런 거 보내는 걸 들으면은
그러니까 정말 그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그 맞아요. 목소리를 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굉장히 기분 좋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봐봐요, 있죠? 그런 이야기? 그러네요. 예, 판타지가 아닌 걸로. 힐링 소설은 이야기 속의 이야기인 것만은 아닌 걸로. 네. 네. 자, 다음 4위 보겠습니다. 네, 4위는 별점 4.6의 최강록 셰프의 에세이 요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도 저는 회원 리뷰를 먼저 읽어볼게요. 물 들어올 때 노를 던져버려 베일에 쌓인 그의 이야기를 알 수 있는 귀한 책. 낯설고 차가운 도시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들 때 우연히 들어간 작은 식당에서 위로받는 느낌. 그리고 우리는 그의 요리보다 그의 인생을 사랑한 게 아닐까? 이런 리뷰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저는 이 책의 별점이 높은 거는 최강록 셰프님의 유명세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뭐 요리 서바이벌 2번이나 우승을 했고 뭐 성공가도를 달리는 뭐 스타 셰프의 마이웨이 뭐 성공 스토리 이런 느낌의 에세이가 전혀 아니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자신만의 너무나 확고한 그런 미식에 대한 철학 이런 거를 담은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냥 요리를 지금까지 쭉 해온 지난날의 삶의 면면을 돌아보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냥 읽다 보면 우리가 아는 그냥 최강록 셰프님이다? 그냥 이 자체로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셰프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가 그냥 어떤 의도가 없다라는 게 항상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 네, 맞아. 그래서 예. 이 사람의 말도 그렇고 이 책도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닌데 그냥 읽는 분들이 그 삶을 담담하게 그려낸 뭔가 수채화처럼 이렇게 연하게 그려내는 그런 이야기에 위로도 받고 감동도 받고 그리고 좀 행복해지고 보다 보면 그냥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알아가는 느낌? 좀 그런 느낌이 드는 에세이라서 저는 그런 에세이가 되게 귀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맞아요. 분들이 높은 별점을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어거스트님이 해주신 얘기가 너무 왜 이 책이 인기고 왜 최강록 셰프가 인기인지를 잘 말해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세상에는 달변도 인기가 있지만 눌변도 인기가 있거든요. 눌변 인기의 어떤 최고봉이 맞아요. 최강록 셰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눌변이라는 것도 어떤 경우에는 너무 그렇게 보이려고 약간 서툰 것처럼 보이려고 예, 그런 느낌이 들면 약간 좀 뭐지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는데 이 최강록 셰프 같은 경우는 엄청 진정성 있는 맞아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신중하기 때문에 말을 고르는 사람이고 네. 말을 고르다 보니까 더 말하기가 힘들다라고 느껴서 더 말을 좀 줄이는 느낌? 그리고 애초에 속도를 내는 게 불가능한 사람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게 요즘 세상에는 오히려 이런 사람들 살기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너무 실력이 좋아서 예, 이렇게 막 이런 요리 서바이벌 같은 거를 하면 결국은 2번이나 우승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여러 가지가 같이 겹쳐지면서 이 최강록 셰프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호의가 이 책에 대한 호의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요리라고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사실은 잘하기는 힘들고 관심은 누구나 있지만 이렇게 어떤 요리에 대한 철학을 이야기하는 걸 듣고 있을 때 요리 이상의 것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인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이 드네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요리를 한다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 마지막 5번째 책은 뭔가요? 5번째 책은 앤디 웨어의 프로젝트 헤일 메리여서 저희 앞서 설명한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정말 어디에나 있다. 네. 프로젝트 네, 헤일메리 에브리웨어. 무슨 어떤 차트를 봐도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직 안 읽으신 분들 계시면은 정말 지금이라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화 보셔서도 다시 책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책이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 다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책에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이라도 읽어보시면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이 책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다음 순위는 올해 요 차트를 안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2026년 상반기 밀리에서 역주행한 책 중 베스트 5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거스트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책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시 만났네요. 라이프스타일 분야의 최강록 셰프님의 최강록의 요리 노트입니다. 네, 뭐 이것은 네. 아무래도 그 요리사. 네, 흑백 요리사의 열풍 때문에 이 책이 그 에세이와 함께 이제 맞아요. 계속해서 밀리에서 역주행을 했던 것 같고, 아까 앞에 설명했던 책은 에세이라서 그냥 그 최강록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다면 이 책에는 진짜 레시피가 좀 담겨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식재료들, 그러니까 뭐 대파, 계란 뭐 이런 것들을 좀 주인공이 된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동네에 숨은 고수 삼촌이 뭔가 툭 던져주는 듯한 그런 레시피가 담긴 매력이 있어서 요리를 하지 않는 분들도 근데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는 그런 레시피집이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최광록 셰프님만의 가지고 있는 그런 유머 같은 것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서 그냥 피식피식 웃으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레시피집이라 역주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최강록 셰프 에세이에서 좀 좋은 게 뭐냐면 요리하는, 그러니까 뭐 실질적인 레시피도 있지만 재료에 대한 이야기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재료는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을 좀 이해하기 편하게, 혹은 너무 이렇게 딥하지 않으면서도 좀 필수적인 정보들은 잘 전달해주는 느낌이어서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흑백 요리사 때문에 흑백 요리사 시즌 1 셰프들 책도 나오고, 네. 예, 시즌 2 셰프들 책도 나오고 되게 많은 셰프들 책이 나왔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차트에서 보는 책이 최강록 셰프의 책만 2권이 있다. 다른 셰프들 건 없고. 근데 이것도 되게 신기한 일인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우리는 어떤 때 요리 이 셰프들의 책을 읽을까? 저 사람이 만드는 거 나도 만들어서 먹어보고 싶다. 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그것만큼이나 그냥 이 사람이 궁금하고 이 사람 생각이 궁금하고가 되게 필수적일 텐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최강록 셰프의 요런 요리 노트, 그다음에 요리를 한다는 것, 이 2권의 책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요리책이 올 상반기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그중에서도 요 2권의 책이 큰 사랑을 받았구나라는 네. 거를 알 수 있었고요. 특히나 역주행한다는 거는 또 밀리의 서재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요. 예. 이게 그래 뭐 있나라고 항상 이제 앱 열어서 찾아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열어보신 분들도 참 많은 책인 것 같습니다. 다음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두 번째 책은 정유정 작가님의 소설 내 심장을 쏴라입니다. 이 책은 정유정 작가님 초기작인데요. 이 소설이 역주행하게 된 거는 이 책이 17년 만에 새롭게 표지를 바꿨어요. 그래서 다시 출간되면서 SNS에서 먼저 붐업이 되기 시작하더니 이제 밀리에서도 역주행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사실 정유정 작가님 하면 이제는 악의 3부작으로 불리는 뭐 7년의 밤, 28, 뭐 종의 기원 이런 작품들이 너무 그 정유정 작가님의 작품 세계를 대표하는 것 같고 이미지가 강한데, 그래서 뭔가 생각을 하면 검은색, 뭐 인간의 악함, 뭐 어둠, 막 이런 거에 대한 너무 집요함 같은 것들로만 정유정 작가님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이 내 심장을 쏴라는 정신병원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각자 어떤 사연에 의해서 그곳에서 계속 탈출을 꿈꾸는 어떤 정말 청춘들의 반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푸릇푸릇한 청춘물이라서 이제 오래된 독자분들이나 뭐 정유정 작가님 책을 처음 읽으시는 분들도 이런 맞아요. 이야기도 쓰셨어? 음. 라는 그런 재미를 좀 찾으셔서 다크한 역주행을 느낌 했던 하나도 것 없죠, 같아요. 이거는. 네,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초반보다 이제 읽을수록 재밌어지는 그런 소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캐릭터가 좋아요. 그리고 네. 이 책은. 그래서 정말 정정 작가님 입문하시는 분들께도 쉽게 권해드릴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고전 철학 하나 가져왔는데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입니다. 아니 대체 이 책은 어떻게 하다가 역주행이 된 건가요? 어디 나왔나요? 이게 그 문가영 배우가 예전에 인생책으로 소개한 아. 영상이 좀 다시 바이럴되면서 다시 또 화제가 됐고요. 로마 제국 이제 16대 황제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사색적 기록이 담긴 일종의 에세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게 약간 일기에 가까운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황제가 오직 진짜 자기만을 위해서 메모해 둔 글들을 엮은 책인데, 남에게 잘 보이려고 쓴 글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집권하던 시기에 정말 이제 막 전쟁도 계속되고 전염병도 계속되고 정말 힘든 시기를 집권했던 황제인데 이 하루 종일 전쟁하다가 이제 돌아와서는 또 글을 쓰면서 자기 마음을 다스렸던 이 황제의 배경 때문에 이 책이 지금 더 많이 사랑받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황제가 그 힘든 시기에 정말 흔들림 없이 묵묵히 할 일을 다 한 황제로도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그 상황을 상상을 해보면 되게 짠한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이렇게 왜 막 황제를 동정해? 로마 아니 황제를 왜 불쌍하다고 아니 생각해? 그러니까 뭐 주변 사람들과 생각나지 않나요? 저도 아, 그렇고. 그렇죠. 어떤 얘기인지는 네네네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가영 배우님도 그런 측면에서 좀 음. 추천을 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요즘 삶이 힘들잖아요. 그쵸. 매일매일 전쟁터 같고. 근데 돌아와서 결국 정말 자기 내면에 엄청 귀 기울이는 사람들을 위한 약간 헌사 같기도 하고, 이거를 문강원 배우가 추천했는데 결국 사람들이 또 이걸 보면서 엄청 좋아한다는 게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방증이기도 한 것 같아서 저도 좀 되게 신기했어요. 이게 역주행 3이어가지고. 그렇네요. 다시 한번 이런 때 밀리가 편하다. 네, 네. 맞습니다. 우선 정말 이렇게 뭔가 쇼츠 같은 거 누가 이렇게 딱 언급하는 거 보면은 그래? 그러면 이제 바로 열어서 볼 수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진짜 다운받아 놓는 책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읽어본 책들 중에 좋은 것들도 많아가지고 이렇게 역주행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참 그 책마다 운이 있다라는 생각도 맞아요. 하게 돼요. 네. 그 특히 예를 들면은 명상록은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명상록 되게 여러 출판사 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도 일단 밀리 서재 들어와 있어야 맞아요. 이제 이런 때 사람들이 또 다운받고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책은 어떤 책인가요? 다음 책은 아까 소개해드렸던 나태주 시인님의 너를 아끼며 살아라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다음 책으로 설명드릴게요. 5번째 책은 이동원 작가님의 소설 얼굴들입니다. 혹시 이 책 두 분 아니요, 아시나요? 저는 잘 몰라요. 앞서 소개해드린 책들은 이제 진짜 외부에서 바이럴이 된 책인데 이 책은 그 밀리 오늘의 인생책 코너에서 회원이 소개하고서 역주행을 시작한 책이에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 코너를 이제 되게 데이터 트래킹을 매번 네. 하는데 그 여기서 소개된 이후에 그 역대 최고 서재나무 수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소개된 날은 그냥 그랬는데 꾸준히. 네, 정말 일주일 넘게 밀리 랭킹 1위를 하면서 한 달 내내 제일 인기 받은 책으로도 이제 됐거든요. 저도 그래서 읽기 시작했는데 한 3분의 2 지금 읽었는데 진짜 너무 재밌어요. 이건 정말 회원이 만든 역주행이다. 이거 소개한 회원분 정말 누군지 진짜. 찾아내고 싶습니다. 이 책 제가 줄거리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미스터리물이에요. 그래서 아동 연쇄살인 사건 현장에서 살아남은 한 여성이 있는데 어렸을 때 오광심이란 여자 형사가 주인공이고요.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약간 사이코패스 기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질을 잘 다스릴 줄 알아서 오히려 직감이 좋은 형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미스터리한 베스트셀러 추리 소설 작가 주혜원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시작된 얘기를 그렸는데 둘이 결국에는 처음엔 둘 다 약간 경계를 하다가 합심해서 이제 사건을 잘 풀어나가게 됩니다. 근데 좀 식상한 표현 같지만 진짜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의 과거 현재가 막 교차가 되면서 전개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스무스하고 실마리 하나씩 풀려나가는 게 진짜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이 작가님이 시나리오 원래 쓰시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 재밌으니까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진짜 이게 소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재밌다고 해서 서재 담아보고 읽어보고 이게 생각같이 쉽지 않거든요. 소설은. 예, 그러니까 당장에 뭔가 어떤 해소가 될 만한 무언가를 발견하기에는 내가 일단 읽어야 되기 때문인데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이게 실제로 재밌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실제로 좀 입소문이 나는 느낌으로 퍼지는 것 같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밀리 직원 픽 나의 2026년 상반기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각자 상반기책을 소개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일단 어거스트님부터 해볼까요? 네, 사실 이번에 제가 선정한 상반기 최고의 책은 루이스와 또 제가 통해서 루이스와 저의 상반기 최고의 책이기도 한데요. 최은영 작가님의 백지 앞에서입니다. 와. 아. 이 책은 간단히 소개드리면 쇼코의 미소, 내게 무해한 사람, 그리고 밝은 밤을 쓰신 최은영 작가님의 첫 산문집이고요. 오랜만에 내신 신간이기도 하고 또 작가님이 소설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한 첫 책이다 보니까 이제 저도 출간 소식만으로도 너무 들뜨고 사실 오랫동안 이 에세이를 기다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먼저 좋았던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작가님 소설도 그렇고 이제 매번 너무 굉장히 진하고 깊게 이렇게 읽었을 때 저를 채워주는 그런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을 주변에서 몇몇 분들이 읽고 루이스를 포함해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이 책을 읽는데 제가 너무 생각이 난다고 이렇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첫 챕터가 버려진 일기장에게라고 해서 이제 일기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기 쓰는 저를 생각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일기광인이. 네. 근데 저도 이제 초반부터 읽는데 이제 너무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이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부분이 많았던 게 사실 작가님이 첫 장에서 이 책은 수치심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이 안에 담긴 이야기들이 이제 뚜벅뚜벅 백지 앞으로 걸어가서 스스로의 벌거벗은 모습을 이제 자기가 어떻게 껴안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이제 작가님이 최근에 몇 년간 개인적인 일들이 좀 지난했던 그런 시간들을 좀 담담하게 얘기를 해 주시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스스로 이제 어떤 취약함을 느꼈고 그럼에도 그걸 어떻게 마주했고 또 그 마주한 마음을 어떻게 창작하게 됐는지 그래서 그 모든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작가님 스스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가벼워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좀 더 가벼워진 존재가 됐는지를 들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이제 저라는 사람한테 갖고 있었던 감각들, 이유를 모르는 그런 부끄러움이 되게 센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뭔가 되게 짙은 얼룩이 항상 있고 뭔가 항상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생각에 시달려 왔었는데 그래서 많이 시간도 낭비를 했는데 이제 작가님이 이제 그걸 수치심이라는 그 단어로 얘기를 해서 이제 본인도 그런 마음이 있었고 이제 내가 뭔가 잘못됐다라는 느낌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게 내 불순물이기 때문에 그걸 지워내는 방식이 아니라 그걸 똑바로 보고 그것을 다른 소설로 이제 치환해서 어쨌든 예술로서 만들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는 그 과정이 너무나 뭉클하고 용기가 많이 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지 넘길 때마다 이제 울보니까 많이 울었고요. 이제 슬퍼서가 맞아요. 아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이제 저한테 계속 박히는 거예요. 그게 글이나 뭐 삶이나 이 창작물 소설 속의 인물들로 저는 이미 많이 너무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작가님이 얘기하시는 바에 대해서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걸 그냥 내가 이렇게 수고도 없이 읽는다라는 게 좋아서 그렇게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일단 제목부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뭐 어떤 것이라는 얘기를 짐작할 수가 없잖아요. 이 책 표지나 제목 같은 거를 보면. 그러니까 요즘에 참 다들 뭔가 이렇게 우리는 이런 이야기예요라는 거를 어떻게 포장할 것인가를 되게 많이 생각하는 시기에 이제 오히려 그 포장의 정반대 방향에 있는 것 같은 아무것도 짐작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제 이 책이 시작되는 것 그리고 그 내용도 이제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깊게 하시는 거여서 예, 워낙 좋아하는 팬분들이 많은 작가님이기도 해서 이 책 같은 경우는 나오자마자 많은 주목을 끌었던 그런 책이 아닌가 합니다. 네. 이 책은 지금은 밀리에서 아직 볼 수 없는 책인데 이제 빠르게 볼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제발. 제발. 다음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다음 책은 제가 가져왔는데 저는 1938 타이완 여행기라는 소설입니다.
이 책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회사 소싱 매니저분이 어느 날 이제 야근하고 있는데 툭툭 치는 거예요. 루이스. 그래서 내일 부커상 인터내셔널 상이 발표되는데 이 책이 받을 수도 있다. 근데 루이스 한번 보고 노출하고 싶으면 알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찾아보잖아요. 근데 너무 흥미로운 소재들이 막 가득한 거죠. 일단 제가 되게 좋아하는 대만 배경인데 약간 미식 기행 같기도 하고 근데 메타픽션의 장르를 갖고 있고 근데 식민지 시절을 배경으로 한 퀴어 로맨스? 이게 어떻게 다 어우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너무 궁금하다 해서 읽었는데 너무 재밌게 읽었고 부커상 맞아요. 인터내셔널 수상도 했어요. 그래서 타이완 최초로 이제 받은 좀 책이라서 의미도 있는 책이라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할 얘기거리가 되게 많은 책인데 첫 번째는 이 책의 장르예요. 이 책 챕터가 타이완의 전통 음식들로 이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걸 다 차치하더라도 그냥 대만의 음식을 알고 싶다 자체만으로도 이 책을 읽는데 흥미로움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근데 되게 지금까지 되게 말랑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좀 무시무시한 면도 있어요. 그 이유는 책의 배경 때문인데요. 1930년대 타이완 소설이 주부대예요. 근데 타이완이 한국처럼 일제강점기를 그때 경험을 했었던 국가이거든요. 이 책에서 이야기가 그 일본의 되게 유명한 작가 치즈코라는 인물이 주인공인데 그 사람이 타이완에서 초청을 받아서 1년 동안을 그 대만에서 보내게 돼요. 근데 이 작가가 언어가 안 통하니까 이때 같이 이제 동행을 할 번역가 왕첸허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이 두 인물의 이제 관계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치즈코는 일본인인데 되게 권위적인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번역가 왕채널을 진정한 친구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데 사실 이미 둘 사이에 고용인과 피고용이라는 그런 관계도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지배국과 피지배국이라는 위계가 이미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왕채널가 좀처럼 마음을 안 열어요. 1년 동안. 그래서 치즈코가 엄청 답답해하는데 근데 이 소설이 치즈코의 1인칭 시점에서 쓰였기 때문에 되게 묘한 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만 작가가 쓴 건데 일본인의 어떤 1인칭 시점으로 쓰였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의도하신 거예요. 왜냐면 독자들만이 그녀의 오만함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본인은 이제 좀 천진난만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제국주의를 뭔가 가하는 국가의 인물로서 심지어 되게 성공한 인물이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그리고 자기는 되게 착하다고 생각하고. 네네네. 그래서 되게 약간의 오만하고 약간의 뭐랄까 나이브한 거죠. 네네네. 그런 지점들을 독자들이 볼 수가 있고 그걸 작가님이 의도하셨다는 게 되게 신기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또 흥미로운 측면은 형식인데 이 책 형식이 되게 독특해요. 왜냐면 주인공 치즈코가 대만에 여행하면서 이 소설을 썼다는 게 이 설정이고 그 이후에 왕채너가 이거를 번역을 한 거예요, 대만어로. 그리고 실제 저자인 양상쯔가 2020년대에 이 이야기를 가져와서 발굴해서 번역을 했다는 게 형식이라서 메타 소설이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 읽다 보면은 이 저자 양상쯔가 번역가인 것처럼 이제 막 주석을 엄청 달아놓으셨어요. 근데 이것마저도 사실 다 허구인 거예요. 그렇죠. 너무 재밌고요. 근데 이것도 다 의도하신 이유가 마지막에 이제 나오거든요. 이제 마지막에 실제로 이 책을 한국어판으로 진짜 최근에 번역하신 김희상님의 이제 진짜 역자 후기가 나오는데 그것까지 읽고 나면은 엄청난 이제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 이유는 스포라서 말하지 않을게요. 재밌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양상추 작가님 최근에 한국도 방문하셔가지고 이런저런 활동도 하시고 독자님들도 네. 만나셨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같은 일제 강점기가 있었다고 해도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갖는 감정하고 대만이 일본에 대해서 갖는 감정 맞아요. 엄청 다르거든요. 대만이 훨씬 더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의 이런 로맨스 같은 어쨌든 이런 식의 긴장이 있는 이야기들도 가능해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약간 들기도 했던 작품이에요. 근데 하여튼 저도 이거 한번 읽어봐야지 하고 있던 작품이어서 한번 이번 기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거스트님 한 권 더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번에는 아까 잠깐 예고를 드렸던 밀리 10주년 기념 앤솔로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북키퍼라는 책이고요. 이제 이 책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우리가 이제는 AI 없는 일상을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시대가 이제 가속화될 건데 이럴 때 책이라는 게 어떤 의미이고 이제 읽기라는 건 이제 인간한테 어떤 의미일까? 요즘에 굉장히 자주 묻게 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여기저기에서. 그렇죠. 근데 이 커다란 물음표를 가지고 이제 5 작가님의 상상력을 빌려서 이제 미래에 어떤 읽기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그 이야기를 담아낸 책인데요. 일단 필진 놀라지 마세요. 일단 장강명 작가님, 그리고 김초엽 작가님, 와우. 신영철 평론가님, 홍한별 번역가님, 그리고 이유리 작가님 이렇게 5분이고 이제 조합이 너무 신선하잖아요. 그래서 이 필진 조합을 짜는데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뭔가 우리가 미래를 상상한다고 하면 처음에 뭔가 SF 소설을 쓰시는 분들을 먼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질문이 정말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상상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다양한 형태와 렌즈로 뭔가 텍스트의 최전선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존적으로 느낄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평론가님, 번역가님 이렇게 뭔가 기호에서 기호로 이렇게 뭔가 트랜스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좀 소설을 쓰더라도 좀 다양한 분야의 소설을 쓰는 분들을 이제 같이 조합을 해서 이야기를 만들게 됐는데 정말 생각보다 기대보다 더 각각 다채로운 이야기를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 이야기 너무 좋고요. 또 이 북키퍼라는 제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북키퍼는 사실 이유리 작가님 소설을 표제작으로 선정해서 지은 제목이에요. 근데 북키퍼라고 하면 1차원적으로 이제 책을 지키는 사람 이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북키퍼가 이야기 속에서는 책을 이제 지키고 싶어서 미래에 AI로 사람들이 자꾸 AI로 딸깍 눌러서 이제 요약본만 보거나 이제 잘 읽기 쓰기를 진짜 하지 않으니까 실제로 책을 읽은 사람들만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게 이제 어떤 북키퍼라는 비밀 단체가 전 세계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AI 데이터를 오염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뭐 삼형제가 어느 위장 취업에 성공하는 이야기야라는 식의 허위 정보를 책을 안 읽은 사람들은 얻을 수 있게 AI에게. 그래서 책을 진짜 읽은 사람들만 계속 그 이야기를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건데 정말 이 북키퍼들이 이런 식으로 읽기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정말 책을 지켜가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야기를 지켜낸다는 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 짧은 이야기들이지만 굉장히 이 다양한 소설과 논픽션이 섞여 있는 앤솔로지라서 읽다 보면 뒤통수를 이쪽을 맞고 저쪽을 막는 것처럼 이게 얼얼해지고 서늘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 앤솔로지는 이번에 밀리의 서재에서 물론 전자책으로도 오픈이 되지만 종이책으로도 제작이 돼요. 그래서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는 이제 서울국제도서전 밀리 부스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먼저 이제 받아보셨을 거고요. 또 9월에 밀리의 서재에서 읽는 미래라는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께 제공될 예정이기도 하고요. 또 밀리의 서재에서는 7월 6일부터 읽으실 수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진짜 일단 책에 대해서 다들 요새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생각 다들 하는데 누군가가 좀 생각을 정리해서 얘기를 해주는 그런 글들이 묶여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기대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뽑은 상반기 책은 카렐로 로벨리의 모든 순간의 물리학 하겠습니다. 저는 이 카렐로 로벨리 책이 몇 권이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데 좀 다 괜찮거든요. 근데 이 물리학 그 과학 에세이인데 결국은 뭐 세상 모든 만물이 그렇습니다만 어떤 것에 대해서 깊게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책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좀 별로 과학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잘 하지도 못했고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약간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좀 머리를 식히고 싶을 때 그러니까 너무 내가 맨날 하던 생각을 계속 파고드는 게 좀 지칠 때 그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좀 생각을 씻어내는 느낌으로 이런 책들 가끔씩 보거든요. 근데 이 카렐로 로벨리 책들이 밀리에 꽤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다니거나 그럴 때도 이렇게 슬렁슬렁 읽어보고는 하는데 이제 그렇게 올 상반기에
좀 은은히 많이 읽었던 책이고 언젠가 리딩 케미스트리에서도 이 책 한번 그러니까 이 작가님 책 중에 한 권을 소개를 하면 좋겠다라고도 생각을 하게 되어서 예, 저의 상반기 책으로는 카렐로 로벨리의 모든 순간의 물리학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루이스님, 어거스트님과 2026년 상반기 결산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정말 이렇게 상반기가 갔네요. 울보 어거스트님. 별명이 아. 또 생겼네. 네. 아, 일기광인 울보. 네, 진정성의 화신, 네. 울보, 일기광인. 네, 감사합니다. 별명 많이 지어주셔서. 네, 제가 그 방송을 통해서 꼭 전하고 싶었는데요. 일단 그 일기 광인 특집에 제가 출연 전에는 정말 나 같은 일반인이 작가님들, 그러니까 기록 말도 안 이나 되는 그- 일반인이라고 아니, 정말 거짓말을 하고 있어. 제 입장에서는 이제 기록에 있어서 장인이신 분들 사이에서 제가 일기 꽤나 쓴다는 식으로 이제 좀 주름을 잡으려고 하니까 하지만 가장 이상한 사람이. 네, 그게 굉장히 걱정이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저한테 그 순간 그 세 명의 대화가 너무나 저한테는 특별한 순간으로 남았고 오랫동안 추억이 될 것도 같아요. 그리고 청취자분들 반응도 사실 좀 그러니까요. 걱정했었는데 이제 무슨 의외로 너무 재밌다고 청취자 반응이 님이 제일 이상하다는 게 청취자 반응. 네네네. 너무 따스운 댓글들이 많아가지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제가 하나하나 너무 다 감사하게 읽어서 이번 자리를 빌려서 꼭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제가 이제 일기 전도사이자 광인이니까 그 닉네임에 맞도록 더 이제 게을리 쓰지 않고 일기를 계속 써나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네. 언젠가 한번 일기 특집 2 하면서 예, 어떻게 일기가 발전하고 있는지 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네네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반기가 뭐 늘처럼 너무 빠르게 지나갔는데 좀 허무하기도 하고 너무 치열하게 달려온 것 같아서 뭐 스스로를 뭐 잘했다고 해주고 싶기도 한데 이제 그런 시간을 책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는 거는 정말 좀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좀 내가 어떤 책을 좀 좋아했거나 눈여겨봤는지 이런 것만이라도 좀 보셔도 상반기에 내 감정 그럼요. 상태나 네, 그런 맞아요. 것들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상반기 동안 회원들한테 제일 많이 사랑받은 책을 봤잖아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상반기에 이런 일들이 있었지. 사람들이 이런 거에 관심 있었지. 이런 거를 저도 볼 수 있어서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거 들여다봐서 좋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독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들은 밀리의 서재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듣고 계신 플랫폼에서 댓글 또는 리뷰로 리딩 케미스트리와 책에 대한 의견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리딩 케미스트리는 매주 월요일 업데이트됩니다. 다음 월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